우리는 매일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퇴근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고민, 어제와 똑같은 후회. 하지만 해결책은 언제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죠. 그 안개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그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안개를 걷어내고 복잡한 현실 너머의 본질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우리는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할까요?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제가 보기엔 사고의 정지 혹은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종종 정답을 찾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잘못된 질문에는 결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그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입니까? 저 숫자 보이시죠? 처음 본 사람은 시스템 에러인가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이 회의에만 무려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고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일상과 똑같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바로 이런 조직 문화에서 시작되죠. 다 같이 모여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이 놀라운 마법,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복잡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압축된 한 권의 책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 회로를 재구성하는 학습 경험이죠. 저도 처음 이 프레임을 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니 안개 같던 문제들이 명확한 지도로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이 20분이 여러분의 다음 20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지켜보시죠. 첫 번째 장입니다. 문제의 배경과 본질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죠. 왜 똑같은 실수가 무한 궤도처럼 반복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문제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기 전에 그 문제가 탄생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 길을 잃은 우리의 의사결정 시스템, 그 민낯을 먼저 마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더 많은 노력입니다. 밤을 새우고 보고서를 더 두껍게 만들고 회의 시간을 늘리죠.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그 노력은 그저 더 빨리 도는 쳇바퀴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소모되는데 위치는 변하지 않죠. 이 의사결정 하나 때문에 수십억 원의 사업이 3년이나 지연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는 수백 번 열렸지만 누구도 방향을 수정하려 하지 않았죠. 노력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수만 개의 데이터가 쏟아지지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이런 과잉 속에서 우리의 의사결정 근육은 점점 퇴화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도 처음 이 방대한 데이터를 마주했을 때 1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니 어디부터 욕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구조적인 질병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으려면 걸러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선택 능력은 약해집니다.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하죠. 매일 퇴근 후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를 소모한 뇌는 더 이상 복잡한 구조를 분석할 힘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익숙한 실패를 선택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는 의사결정의 에너지를 아끼고 시스템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올바른 정의에 있습니다.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쏟아진 물을 닦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법, 즉 문제를 재정의하는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막연한 혼란을 해결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꾸는 작업,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만 합니다. 본질을 꿰뚫는 질문 하나가 수백 개의 대답보다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안경을 갈아 끼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틀은 세 가지입니다. 문제 구조화, 인과관계 분석, 그리고 피드백 루프. 이 단어들이 처음엔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단 익히고 나면 복잡한 세상이 레고 블록처럼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일상을 지탱할 강력한 이론적 배경을 지금부터 하나씩 조립해 보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고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지도처럼 바라보세요. 어디가 늪이고 어디가 지름길인지 알아야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구조, 옆 부서 눈치 보느라 아무도 브레이크도 엑셀도 안 밟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있다면 달라지죠. 인과관계 분석은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쏟아진 물을 닦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물이 쏟아졌는지, 그 수도꼭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5번만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원인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이 나타날 겁니다. 그 범인을 잡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은 언제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론은 화려하지만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실행 가능성 평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가용한 자원과 시간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100점짜리 정답이 아니라 오늘 당장 1점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그것이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냉소적인 현실 감각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실행 이후의 결과를 다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구조,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죠. 숫자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 차이를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세 번째 장, 증거 보관소입니다.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 웃픈 현실의 기록들입니다. 조직 내 빌런들, 첫 번째는 전례 찾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만 묻는 사람들 말이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전례를 찾는 이유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해도 내 탓이 아니라는 논리죠. 이들이 주도권을 잡는 순간 혁신은 사라지고 정체만 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꼭 한 명씩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윗분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문제의 본질보다 상무님이 좋아하실까를 먼저 고민하는 부류죠. 이들의 레이더는 고객이 아니라 상사의 표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는 알맹이 없는 미사역으로 채워지고 진짜 문제는 서랍 속에 방치됩니다. 회의 문화가 마치 사극 속 대신들의 회담처럼 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말은 많은데 결론은 없고 모두가 동의하지만 누구도 실행하지 않는 그 기이한 풍경의 주범들입니다. 우프지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전의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이 조직은 비효율의 극치였던 회의 문서를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대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쏟았죠. 우리는 왜 고객을 잃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구조화했고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생산성을 2배로 높였습니다. 15명의 회의가 3명의 의사결정으로 바뀌는 순간 성과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꾼 자들이 누리는 당연한 보상입니다. 여러분도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려는 그 문제 정말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혹시 엉뚱한 곳에서 엑셀을 밟고 있는 건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시간입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실전 무기, 실행 템플릿을 공개합니다. 이 문서를 처음 보고 어디부터 욕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던 저와는 달리 여러분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매뉴얼화했습니다. 복잡한 고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프레임에 여러분의 상황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집중해 주세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기를 잡으십시오. 템플릿의 핵심은 간결함입니다. 1단계, 문제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매출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재구매율이 10% 미만이다처럼 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단계, 그 현상의 뿌리에 있는 원인을 인과관계로 분석하세요.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을 5번의 질문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이 2단계만 제대로 해도 문제의 80%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교하게 정의하고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그것이 프로의 일 방식입니다. 3단계 해결 전략을 설계하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버리기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쳐내고 가장 영향력 있는 한 가지 전략에 집중하십시오. 4단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실행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포기를 부릅니다. 오늘 당장 2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액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행이 무거워지면 엔진은 멈춥니다.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십시오. 속도보다 방향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한 걸음을 떼십시오. 마지막 5단계는 피드백과 피벗입니다. 실행의 결과를 냉정하게 데이터로 대면하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전략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정의 자체를 다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입니다. 이 피드백 루프가 한 번 돌 때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더 강력해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직 수정된 계획만이 완벽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냉정한 피드백이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할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루프를 돌리십시오. 무한히.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사건이 아니라 패턴을 읽는 눈 말이죠.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시면으로 들어갑니다. 최고 수준의 전략가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만이 공유하는 고급 팁과 확장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고의 지평을 넓힐 시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패턴을 봅니다. 오늘 발생한 문제가 우연이 아니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발생했던 문제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읽어내죠. 개별적인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포착하십시오. 패턴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은 사건을 설명하지만 통찰은 패턴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훈련, 패턴 인식을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부품을 바꾸면 전체 기계의 진동이 변하듯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조직 전체의 역동성을 바꿉니다. 이것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고립된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관계망 속의 현상만 존재할 뿐입니다. 전체를 보는 관점은 여러분을 단순한 작업자에서 탁월한 전략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스템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최고들의 비밀 언어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요, 팀 단위에선 어떻게 적용하죠? 모든 문제에 이 방법이 통할까요? 여러분이 댓글로 물어볼 법한 모든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거의 진담입니다. 이 답변들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마주할 마지막 의구심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씹어서 소화해 보세요. 성장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 일어납니다.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마지막 정리에 들어갑니다. 지식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고민, 그 문제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 회사가 싫다가 아니라 내 의사결정 권한이 부족하다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아주 작지만 강력한 이 출발점을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변화는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조직의 동료 단 한 분에게만 공유해 주세요. 너무 많이 퍼지면 제 업무 기밀이 들통나서 제가 곤란해지니까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사실은 거의 진담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웃픈 현실이고 바뀌면 그냥 웃긴 추억이 됩니다. 우리 이제 웃픈 쪽은 그만하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약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웃픈 현실이고 바뀌면 그냥 웃긴 추억이 됩니다.
우리 웃픈 쪽은 이제 그만하죠.